지난번 2024년 갑진년 잘 될 사람이 겪는 대운 5가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2016년이나 2017년부터 이상하게 하던 일도 잘 안되고 아프고 좋은 인연들과 멀어지신 분들은 2024년부터 잘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는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 즉 명리의 근거를 두고 드린 말씀입니다. 신년이 되면 사주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사주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의 심상, 즉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또 인터넷에 있는 운세들은 대부분 띠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룡의 해이므로 용띠가 길하다는 식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사주적으로 용어를 쓰며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주를 보는 사람들도 개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심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언을 찾아 읽거나 지혜를 찾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통찰하고 세상의 답을 구하는 분들일 것인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스스로 개운을 해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운을 열고 움직이는 개운이 정말 중요합니다. 2024갑진년 대박 나려면 좋은 마음가짐 가져야 합니다. 개운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운명이라는 비가 쏟아질 때 내 마음 심상의 그릇이 더러우면 바다도 더럽게 되거나 내 그릇이 작으면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운명을 아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더 좋은 운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죠. 사주 상담을 하는 분들의 인터뷰나 강의 혹은 인터넷 칼럼 등에서 발췌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여기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큰 해를 끼치거나 괴롭히는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뺏거나 나쁜 말을 해서 평판을 망가뜨리거나 모욕하고 험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따를 시키거나 괴롭히고 업무를 은근히 떠넘기거나 소외시키고 자신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 상대방이 괴로워하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요. 그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잘해주지 못해도 적어도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돈을 벌거나 다른 사람의 애인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한을 남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거나 나보다 강한 사람의 지시로 해서는 안 될 일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망가뜨리는 것, 이런 행위는 언젠가 모양을 바꾸어 자신에게 찾아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주변을 통해서라도 찾아옵니다. 인과응보는 자신이 만들어낸 삶 속에서 느리게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던 사람, 어려운 일 겪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죠. 이것이 스스로 만들어낸 인과응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쁜 일 하면서도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대로 살게 두고 나는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바른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하루하루에 집중하세요. 옛날 요나라에서는 임금이 허유라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고자 했습니다. 왕이 되라는 제안을 한 것인데요. 허유라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귀를 강물에 씻으며 거절했습니다. 왕은 그 사람에게 더 작은 지경을 주며 다스리라고 했지만 허유는 또 귀를 씻었습니다. 허유는 세상 일을 떠맡으라는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 귀를 씻는 모습을 보였죠. 그처럼 우리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거나 들으면 귀를 씻듯이 걸러서 들어야 하겠습니다. 나쁜 모습으로 살라는 권유를 무시하세요. 두 번째, 지금 운이 안 좋다고 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운이 안 좋다는 것을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노력을 안 했다. 인간관계에서 처신하는 방법을 모른다. 내 탓이다. 내가 잘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다.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저런 지적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운이 안 좋을 때는 발버둥 쳐도 발이 진흙에 빠지듯 푹푹 꺼지기만 합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나쁜 운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싫어지고 마음가짐이 악독해지거나 고립을 자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이 안 좋아질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버티다가 중간부터는 자포자기하고 나쁜 운이 나가는 운에서 크게 실망합니다. 운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자세를 낮추고 버티세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은 정말 많습니다. 큰 병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체가 부도나거나 회사 권고사직, 갑자기 자식이 아프거나 손 윗사람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범죄에 연루되거나 소송 등으로 법원을 다녀야 하기도 하죠. 밤이 어두워지면 새벽이 옵니다. 새벽이 오면 곧 아침이 오고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입춘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춘부터 바로 갑진년 시작입니다. 세 번째,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는 말도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혼수를 쉽게 두곤 했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좋잖아 하면서 간섭 아닌 간섭을 많이 했었죠.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고민하는 친구에게 이혼을 쉽게 권한다던가 혹은 애인을 만들라고 한다던가 바보같이 왜 당하고 사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는 여전히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대면대면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훌륭히 키워냈죠. 누가 봐도 부러워할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자식복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이혼을 했다면 혹은 애인을 만들어 가정을 벌였다면 자식에게 어떤 악영향이 있었을지 모르는 일이죠. 어쩌면 이 사람의 고난을 통해 자식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가정생활로 인해 자식이 잘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불편한 가정생활 속에서도 기어이 자신의 자식복을 스스로 일궈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식도 미워 보이는 게 사람 심리죠. 하지만 이 사람은 남편이 싫을 때도 자식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잘 키워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이러니 저러니 혼수를 두기보다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이 가난하거나 혹은 돈이 급해서 공부를 그만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은 직장을 다니다가도 야간대를 다니거나 혹은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대학교를 다니기도 하죠. 그런 사람에게 나이 많아서 공부를 하면 뭐 하냐? 이제 와서 대학교 졸업장이 뭐가 중요하냐? 이러면서 어깃장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런 공부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숙명이요. 풀어야 할 한에 가까운 것이므로 공부를 해야 잘 풀리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 범죄거나 사회 통념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면 당연히 하지 않게 해야 하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할 만한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러니 저러니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나의 삶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주에서는 주로 5가지로 복을 구분하죠.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픽업,
먹고 사는 것이나 욕망에 대한 식상, 재물이나 아버지 그리고 현실 감각을 의미하는 재성, 남편이나 직장 등을 의미하는 관성, 어머니나 공부 등을 의미하는 인성, 순서대로 인덕, 이성은 재물복, 직장복,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친구복이 체질이 없는데 남편복은 좋고, 누군가는 재주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 부모님 복이 없어서 슬퍼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발휘해서 나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방향을 잘 설정하세요. 말을 잘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달변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눈치 없이 지적을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웃겨주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것은 당연히 다르겠지요. 자신의 무기를 찾은 후에 그 무기를 잘 갈고 닦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팔자대로 산다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식동물에게 초식동물처럼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당연히 남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답게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5번째, 올 것은 온다는 생각을 가진다. 올 것은 온다. 될 것은 된다. 즉 나에게 정해진 미션이 있다면, 하늘이 준 미션이 있거나 만나야 할 사람, 겪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피해가 적게, 다치지 않게 지나가는 것일 뿐 아예 오지 않거나 좋기만을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겪을 일은 겪게 되고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주가 말하는 운이고 대운입니다. 어떤 대운에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화내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차분히 생각하시고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피해가 적게 넘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랑 헤어진다 해도 더 나은 인연을 위한 과정일 수 있고 오히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 사람이 망가진 소식이나 혹은 험담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운때에 맞게 당신을 떠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흘러가게 두시되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어차피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최선의 노력만 그때그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착하지 마시고 흘러가듯이 두십시오. 지금까지 2024년 갑진년 대박이한 마음가짐 5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작성한 것보다 가장 좋은 건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명상 혹은 기도입니다. 몸이 늘어지고 누워버리고 과식하고 TV나 보고 생각이 멈추면 운이 고이게 됩니다. 몸을 적절히 사용하고 적당히 먹고 햇빛을 받고 바람을 쐬세요. 그러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산책을 가거나 등산을 다녀도 좋을 것입니다. 좋은 문장들을 들으며 바쁜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것이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복잡한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 신을 믿는다면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보고 있을 하늘에게 바라는 바를 솔직히 말해보세요. 언젠가 어떤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이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가 보내준 문자나 전단지 혹은 책 등등 생각지도 않았던 것으로 인생의 해답을 얻는 날이 올 것입니다. 또 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깨달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운에서 내가 배운 것을 이번 운에서도 잘 활용하시고 버릴 건 버리고
가질 건 가지고 지혜롭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2024년 갑진년 잘 될 사람이 겪는 대운 5가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2016년이나 2017년부터 이상하게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아프고 좋은 인연들과 멀어지신 분들은 2024년부터 잘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는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 즉 명리의 근거를 두고 드린 말씀입니다. 신년이 되면 사주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사주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의 심상, 즉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또 인터넷에 있는 운세들은 대부분 띠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룡의 해이므로 용띠가 길하다는 식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사주적으로 용어를 쓰며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주를 보는 사람들도 개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심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언을 찾아 읽거나 지혜를 찾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통찰하고 세상의 답을 구하는 분들일 것인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스스로 개운을 해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운을 열고 움직이는 개운이 정말 중요합니다. 2024갑진년 대박 나려면 좋은 마음가짐 가져야 합니다. 개운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운명이라는 비가 쏟아질 때 내 마음 심상의 그릇이 더러우면 바다도 더럽게 되거나 내 그릇이 작으면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운명을 아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더 좋은 운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죠. 사주 상담을 하는 분들의 인터뷰나 강의 혹은 인터넷 칼럼 등에서 발췌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여기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큰 해를 끼치거나 괴롭히는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뺏거나 나쁜 말을 해서 평판을 망가뜨리거나 모욕하고 험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따를 시키거나 괴롭히고 업무를 은근히 떠넘기거나 소외시키고 자신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 상대방이 괴로워하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요. 그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잘해주지 못해도 적어도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돈을 벌거나 다른 사람의 애인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한을 남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거나 나보다 강한 사람의 지시로 해서는 안 될 일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망가뜨리는 것, 이런 행위는 언젠가 모양을 바꾸어 자신에게 찾아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주변을 통해서라도 찾아옵니다. 인과응보는 자신이 만들어낸 삶 속에서 느리게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던 사람, 어려운 일 겪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죠. 이것이 스스로 만들어낸 인과응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쁜 일 하면서도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대로 살게 두고 나는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바른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하루하루에 집중하세요. 옛날 요나라에서는 임금이 허유라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고자 했습니다. 왕이 되라는 제안을 한 것인데요. 허유라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귀를 강물에 씻으며 거절했습니다. 왕은 그 사람에게 더 작은 지경을 주며 다스리라고 했지만 허유는 또 귀를 씻었습니다. 허유는 세상 일을 떠맡으라는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 귀를 씻는 모습을 보였죠. 그처럼 우리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거나 들으면 귀를 씻듯이 걸러서 들어야 하겠습니다. 나쁜 모습으로 살라는 권유를 무시하세요. 두 번째,
지금 운이 안 좋다고 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운이 안 좋다는 것을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노력을 안 했다. 인간관계에서 처신하는 방법을 모른다. 내 탓이다. 내가 잘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다.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저런 지적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운이 안 좋을 때는 발버둥 쳐도 발이 진흙에 빠지듯 푹푹 꺼지기만 합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나쁜 운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싫어지고 마음가짐이 악독해지거나 고립을 자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이 안 좋아질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버티다가 중간부터는 자포자기하고 나쁜 운이 나가는 운에서 크게 실망합니다. 운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자세를 낮추고 버티세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은 정말 많습니다. 큰 병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체가 부도나거나 회사 권고사직, 갑자기 자식이 아프거나 손 윗사람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범죄에 연루되거나 소송 등으로 법원을 다녀야 하기도 하죠. 밤이 어두워지면 새벽이 옵니다. 새벽이 오면 곧 아침이 오고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입춘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춘부터 바로 갑진년 시작입니다. 세 번째,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는 말도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혼수를 쉽게 두곤 했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좋잖아 하면서 간섭 아닌 간섭을 많이 했었죠.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고민하는 친구에게 이혼을 쉽게 권한다던가 혹은 애인을 만들라고 한다던가 바보같이 왜 당하고 사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는 여전히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대면대면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훌륭히 키워냈죠. 누가 봐도 부러워할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자식복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이혼을 했다면 혹은 애인을 만들어 가정을 벌였다면 자식에게 어떤 악영향이 있었을지 모르는 일이죠. 어쩌면 이 사람의 고난을 통해 자식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가정생활로 인해 자식이 잘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불편한 가정생활 속에서도 기어이 자신의 자식복을 스스로 일궈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식도 미워 보이는 게 사람 심리죠. 하지만 이 사람은 남편이 싫을 때도 자식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잘 키워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이러니 저러니 혼수를 두기보다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이 가난하거나 혹은 돈이 급해서 공부를 그만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은 직장을 다니다가도 야간대를 다니거나 혹은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대학교를 다니기도 하죠. 그런 사람에게 나이 많아서 공부를 하면 뭐 하냐? 이제 와서 대학교 졸업장이 뭐가 중요하냐? 이러면서 어깃장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런 공부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숙명이요. 풀어야 할 한에 가까운 것이므로 공부를 해야 잘 풀리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 범죄거나 사회 통념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면 당연히 하지 않게 해야 하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할 만한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러니 저러니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나의 삶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주에서는 주로 5가지로 복을 구분하죠.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픽업, 먹고 사는 것이나 욕망에 대한 식상, 재물이나 아버지 그리고 현실 감각을 의미하는 재성, 남편이나 직장 등을 의미하는 관성, 어머니나 공부 등을 의미하는 인성, 순서대로 인덕, 이성운, 재물복, 직장복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친구복이 치질이 없는데 남편복은 좋고, 누군가는 재주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 부모님 복이 없어서 슬퍼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발휘해서 나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방향을 잘 설정하세요. 말을 잘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달변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눈치 없이 지적을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웃겨주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것은 당연히 다르겠지요. 자신의 무기를 찾은 후에 그 무기를 잘 갈고 닦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팔자대로 산다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식동물에게 초식동물처럼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당연히 남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답게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5번째, 올 것은 온다는 생각을 가진다. 올 것은 온다. 될 것은 된다. 즉 나에게 정해진 미션이 있다면 하늘이 준 미션이 있거나 만나야 할 사람, 겪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피해가 적게, 다치지 않게 지나가는 것일 뿐 아예 오지 않거나 좋기만을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겪을 일은 겪게 되고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주가 말하는 운이고 대운입니다. 어떤 대운에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화내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차분히 생각하시고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피해가 적게 넘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랑 헤어진다 해도 더 나은 인연을 위한 과정일 수 있고 오히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 사람이 망가진 소식이나 혹은 험담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운대에 맞게 당신을 떠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흘러가게 두시되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어차피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최선의 노력만 그때그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착하지 마시고 흘러가듯이 두십시오. 지금까지 2024년 갑진년 대박이한 마음가짐 5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작성한 것보다 가장 좋은 건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명상 혹은 기도입니다. 몸이 늘어지고 누워버리고 과식하고 TV나 보고 생각이 멈추면 운이 고이게 됩니다. 몸을 적절히 사용하고 적당히 먹고 햇빛을 받고 바람을 쐬세요. 그러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산책을 가거나 등산을 다녀도 좋을 것입니다. 좋은 문장들을 들으며 바쁜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것이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복잡한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 신을 믿는다면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보고 있을 하늘에게 바라는 바를 솔직히 말해보세요. 언젠가 어떤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이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가 보내준 문자나 전단지 혹은 책 등등 생각지도 않았던 것으로 인생의 해답을 얻는 날이 올 것입니다. 또 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깨달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운에서 내가 배운 것을 이번 운에서도 잘 활용하시고 버릴 건 버리고 가질 건 가지고 지혜롭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